네, 안녕하세요. 배터리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저와 삼각함수와 호도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고요. 사실 이 삼각함수와 호도법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일단 1차적으로 이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지수로고는 그래, 어쨌든 그냥 막 뭐 계산을 하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삼각함수와 호도법에서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부터는 아닌가 보다 하고 좀 포기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도형 파트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나는 이 도형 파트는 싫어 하는 경향도 조금 있긴 하겠지만, 요 호도법이라는 개념도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하다 보니까 수학을 좀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이 호도법이 사실은 조금만 배우면 굉장히 편하고 쉽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걸 같이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PDF 파일을 이제 올려 놓을 테니까요. 요게 제가 태블릿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좀 최적화를 해놨으니까 태블릿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그냥 A4 용지 사이즈의 인쇄해도 크게 뭐 깨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호도법으로 전환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제가 뭐 여기 이렇게 줄글로 길게 쭉 풀어 놓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수업을 들을 때는 제 설명을 그냥 위주로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 호도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요 호도법은 어쨌든 결국 새로운 각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새로운 각의 단위. 근데 이게 새로운 단위는요, 이 새로운 단위는 이게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적응이 어렵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어때요? 센티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인치 단위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책을 사는데 뭐 공책이 뭐 15인치 곱하기 뭐 10인치 사이즈야 라고 하면 우리가 야, 이거 공책이 얼마나다라는 건지 잘 감이 안 오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머릿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몇 센치 곱하기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조금 편하죠. 근데 이게 호도법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단위로 바꾸는 게 좀 귀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단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가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뭐 쓰는 아이패드나 뭐 혹은 뭐 갤럭시 탭 혹은 뭐 TV 또는 뭐 스마트폰, 요런 것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치를 낯설어 하지 않거든요. 인치가 오히려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 요번에 아이패드 샀는데 이 아이패드 액정 12.9인치짜리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12.9인치를 머릿속에서 1인치가 2.54cm니까 12.9인치면 몇 cm겠구나 라고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12.9인치면 대충 얼마나 사이즈겠네. 아이패드 프로 사이즈가 12.9인치 뭐 요 정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12.9인치를 머릿속에서 센티미터로 바꿔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12.9인치의 실제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대략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센티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대충 생각해봤을 때 12.9인치면 대충 뭐 30cm 자보다 조금 작은 정도, 뭐 아니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뭐 핸드폰 액정,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 핸드폰 액정 샀는데 뭐 요새 핸드폰 액정 몇 인치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인치짜리 샀어. 뭐 혹은 뭐 7인치짜리 샀어. 뭐 아니면 진짜 예전에는 뭐 3.5인치짜리도 있었고요. 뭐 4.3인치짜리도 있었고 뭐 점점 커지고 있죠. 뭐 이렇게 인치를 얘기하면 사이즈가 대충 얼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실물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게 대충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어떤 이미지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호도법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1 라디안이 몇 도고 혹은 뭐 파이가 몇 도고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외워야 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 4분면 그림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는 싹 다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요 4분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써있는 1, 2, 3, 4는 4분면을 나타낸 거고, 여기 이제 올사탄코 써있죠. 올사탄코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삼각함수를 한번 조금 복습해 보면 될 겁니다. 1, 4분면에서 모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양수고요.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 값만 양수다라는 올사탄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평범한 4분면 그림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조금 추가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값이 뭐냐면 2분의 파이가 90도다 라는 게 기준 이미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준 이미지. 기준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저는 2분의 파이가 90도인 거 이미 외우고 있는데요. 자,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냐면요. 이 각을 잴 때는 요 X축 여기를 이제 시초선으로 생각을 하죠. 시초선을 생각으로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각이 플러스가 되고요. 즉 우리가 이걸 양각이라고 부르죠.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즉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각이 음수, 즉 우리가 이쪽으로 음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60분법으로 30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30도만큼 회전을 해서 그리면 그게 30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0도를 그려라 라고 하면 시계 방향으로 30도를 그리면 그게 마이너스 30도가 뭐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과연 2분의 파이가 어떤 기준선이 될 거냐 라고 하면요, 2분의 파이는요 90도기 때문에 4분면을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좀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할까요? 얘는 4분면 한 칸 회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시초선 0도를 기준으로요 2분의 파이만큼 돌아가면 요 1, 4분면과 2, 4분면의 경계선 여기까지의 각이 2분의 1파이에요. 어딜 기준으로? 요 X축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돌아간 게 2분의 파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또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파이만큼 또 돌아가면 합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니까 파이겠죠. 그래서 2, 4분면과 3, 4분면의 경계선이 파이가 돼요. 또 한 번 2분의 파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한 번 2분의 파이 돌아가면 요번에는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요쪽 각은. 왜냐면 2분의 파이가 3번 돌았으니까. 그럼 여기 3, 4분면과 4, 4분면의 경계선의 각이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또 한 번 2분의 파이가 돌아갔어. 또 한 번 2분의 파이가 돌아가면 총 각은 2분의 4파이, 즉 2파이가 될 거라서 1, 4분면과 4, 4분면의 각이 2파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는 따로 써놓진 않았는데 뭐 필요하면 필기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뭐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이미지를 딱 저장을 시켜놔야 돼요. 2분의 파이는 뭐라고요? 4분면을 한 칸 회전시켜 준다고요. 4분면을 한 칸 회전할 수 있는 정도의 각이 2분의 파이다. 그게 90도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0도 시초선을 기준으로 2분의 파이 회전, 2분의 파이 회전, 2분의 파이 회전, 2분의 파이 회전을 할 때마다 4분면이 옮겨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요 위에 있는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파이가 180도다. 물론 요거 많이 외우는 각이에요. 파이가 180도라는 거 많이 외우고 있지만 2분의 파이가 4분면 한 칸 회전인 걸 이용하면 파이는 생각해보면 2분의 파이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얘는 4분면 몇 번 회전이냐면 4분면 2번 회전이 되는 거겠죠. 2번. 2번이 아니라 2칸. 2칸 회전이 되겠죠. 어디서부터? 시초선으로부터 4분면 2칸 회전을 한, 즉 여기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2칸 회전한 각이 파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2파이는 360도라는 게 2파이는 2분의 파이가 몇 번 들어간 거니까요? 4번 들어간 거니까 얘는 4분면 몇 칸 회전일 거냐면 얘는 4분면 4칸 회전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겠구나. 왜 4분면 4칸 회전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냐 라고 하면 요 2분의 파이가 90도다 라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안 예쁘게 돼버렸네.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2분의 파이가 90도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4분면 한 칸 회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 요 밑에 있는 녀석들, 요 녀석들은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는 없고요. 즉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요 대표적인 특수각들은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조금 단순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라고 하면 요 파이가 180도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 3분의 파이는 3분의 1배 시켜주면 되고요. 그쵸? 맞나요? 6분의 파이는 6분의 1 시키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암산으로 가능하겠죠. 요거는 암산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18이 3분의 1, 6분의 1 배수가 좀 쉬우니까요. 근데 이제 4분의 파이는 암기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너무 이것도 암산하기 너무 쉬운데요. 180을 4로 나누면 45도 이거 저 너무 쉬운데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암산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4분의 파이는 따로 이제 암기를 해주면 돼요. 4분의 파이는 따로 얼마냐 라고 하면 여기 4자기 때문에 여기도 4자 돌리면 45도다. 이렇게 얘만 따로 암기해주고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는 그때그때 파이가 180도니까 머릿속에서 암산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특수각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선생님 근데 풀다 보면 6분의 5파이 뭐 혹은 막 4분의 3파이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들도 나오던데요. 그런 거는 이제 뒤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배워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공부할 때는 여기에 알려준 제가 이 6가지 외에는 호도법 외울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습관을 고쳐야 돼요.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4분의 3파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 녀석을 뭐 4분의 3 곱하기 파이가 180도니까 180도 해서 이게 135도다 이렇게 60분법으로 고치는 습관이 있었다 라고 하면 요런 습관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알겠죠? 호도법은 즉 라디안 각들은요 호도법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호도법 자체로 받아들이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 기준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2분의 파이였다. 2분의 파이는 뭐다? 머릿속에서 4분면 이렇게 그려보고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고 올사탄코 여러분 기억나죠? 요거 그림 자체를 다 기억해 놓으세요. 했을 때 2분의 파이는 한 칸 회전이다. 그럼 2분의 2파이, 즉 파이는 2칸 회전된 각일 거고 2분의 3파이는 3칸 회전, 2분의 4파이, 2파이는 4칸 회전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밑에 뭐 제가 글로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조금 읽어보면 될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아까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졌던 4분의 3파이 같은 건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 특수각의 친구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 또 갑자기 이상한 소린가? 특수각의 친구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한번 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표를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친구들이 나와요. 익숙한 친구들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이 친구들이라는 말을 왜 제가 썼냐면요. 일단 친구들을 사귈 때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 학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을 사귈 때 규칙이 뭐냐면 비슷한 녀석끼리 친구가 되잖아요. 비슷한 녀석끼리. 그쵸? 그래서 요 특수각의 친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요 밑에 제가 삼각함수 값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써놨는데 분모가 같다면 같은 특수각으로 부터 비롯된 각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특수각의 친구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분의 파이의 친구는 누가 있냐면 분모가 6인 녀석들은 다 친구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분의 2파이도
6분의 파이의 친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6분의 2파이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분모가 6인데 왜 친구가 못 되나요? 라고 하면 얘는 이제 기하분수가 아니죠. 기하분수면서 분모가 6인 애들만 특수각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면 뭐가 되냐면 분자의 분모의 서로소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6의 서로소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녀석들, 6과 최대 공약수가 1인 녀석들은 2는 안 되죠. 3 안 되죠. 맞나요? 2 안 되고 3 안 되고 4도 안 되죠. 5 되죠. 그렇기 때문에 6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의 친구가 될 수 있고요. 6 안 되죠. 7 안 되죠. 7 되죠. 뭐라는 거야? 7 되죠. 그러니까 6분의 7파이가 또 6분의 파이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8 안 되죠. 9 안 되죠. 10 안 되죠. 11 될 수 있죠. 그러니까 6분의 11파이가 또다시 이제 6분의 파이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녀석들도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4분의 파이, 그 다음 2 안 되고 3 되니까 4분의 3파이, 4 안 되고 5 되니까 4분의 5파이, 그 다음 6 안 되고 7 되니까 4분의 7파이, 그 다음 3분의 파이도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는 안 되죠.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들은 서로 친구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인 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그 밑에 또 제가 써놨는데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특수각, 같은 특수각으로 만들어진 삼각함수들은 절대값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특수각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특수각의 친구들인 걸 의미해요. 특수각의 친구들. 그러니까 특수각의 친구들이면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근데 값이 같은데 절대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파이랑요. 사인 6분의 5파이는요. 두 개의 절대값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 우리 얼마죠? 아까 앞에서 연습한 거 보면 6분의 파이는 얼마냐면 30도란 말이에요. 30도. 30도기 때문에 사인 30도는 얼마인지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얼마냐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러면 사인 6분의 5파이는요. 이제 선택지가 두 개예요. 절대값은 2분의 1로 결정되기 때문에 플러스 2분의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만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요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누가 결정해주냐면 몇 사분면의 각인지만 판단하면 돼요. 즉 이 6분의 5파이가 이 4분면에서 그려봤을 때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고, 그때 이 표가 있죠. 이 표를 봤더니 6분의 5파이는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올사탄코를 생각하면 사인이 뭡니까? 올사탄코를 생각하면 사인이 양수죠. 그러니까 사인 6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거 언뜻 보면 편한 것 같아. 약 파는 거 아닌가요? 이 6분의 5파이가 2사분면인지 내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6분의 5파이가 2사분면인지 이 표를 암기하고 있어야 6분의 5파이가 2사분면인지 아는 건데, 그럼 내가 시험장에서 이 표를 그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시험장에서 이 표를 그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표를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6분의 파이의 친구가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4분의 파이의 친구가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인 거, 그 다음 3분의 파이의 친구가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인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제 뭐냐면 1사분면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 이것만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맞나요? 그렇죠? 그럼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요. 자, 저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표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가 라고 하면 앞에 표를 여러분들이 잠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요 표. 이 표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 1사분면과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각각의 경계값을 우리가 배워놨단 말이에요. 각각의 경계값. 그럼 이 경계값보다 큰지 작은지만 알면 몇 사분면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저 표를 여기에 제가 좀 옮겨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저는 요 그림이 항상 머릿속에서 그려져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 녀석들이 1사분면의 각이다라는 걸 몰라서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앞에서 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요거 암기하기로 약속을 했기도 했고 뭐 정 모르겠어. 나는 선생님 저게 1사분면 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분자가 다 1이니까 1사분면이다 뭐 이렇게 외우세요. 뭐 정 안 외워지면. 근데 그런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헷갈리는 녀석도 이제 나머지 녀석들인데 가장 쉬운 거 2사분면과 3사분면을 구분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2사분면과 3사분면을 구분짓는 각은 파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파이라는 각보다 작으면 2사분면이 되고요. 파이라는 각보다 크면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파이보다 작은지 큰지를 확인하려면 요 파이 앞에 곱해진 요거는 지금 6분의 5 곱하기 파이잖아요. 파이 앞에 곱해진 숫자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면 파이보다 작은지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각이 파이보다 큰지 작은지 즉 2사분면인지 3사분면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작겠죠. 왜냐면 파이 앞에 곱해져 있는 6분의 5라는 숫자가 1보다 작으니까. 반면 6분의 7파이는 어때요? 파이보다 크겠죠. 왜냐면 파이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6분의 7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2사분면이 되고 얘가 3사분면이 된다. 밑에 걸로 연습해보세요. 4분의 3파이 1보다 작겠죠. 앞에 곱해진 숫자가. 그러니까 얘는 2사분면이겠죠. 얘는 1보다 크죠. 4분의 5니까. 그러니까 3사분면인 거겠죠. 3분의 2파이 보세요. 얘는 1보다 작죠? 2사분면입니다. 1보다 크죠? 3사분면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 한결 쉬워졌죠.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1보다 크다고, 즉 파이보다 크다고 다 3사분면일까? 파이보다 큰 각에는 4사분면일 수도 있잖아. 아니 각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있으면 파이보다 큰데 걔는 3사분면이 아니고 4사분면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4사분면의 각은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3사분면과 4사분면의 경계가 2분의 3이니까 요번엔 요 앞에 있는 숫자가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2분의 3하고 비교해보세요. 4분의 5, 2분의 3, 4분의 7 이거 비교하려면 통분을 해야 돼서 누가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머리가 빠른 친구들은 2분의 3이 4분의 6이니까 바로 알겠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쉽진 않아요. 여기도 생각해보세요.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려면 얘는 6으로 통분해서 얘는 6분의 8이고 얘는 6분의 9고 얘는 6분의 10이니까 이렇게 대소관계가 있네 라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해요. 그렇게 할 거면 이렇게 라디안을 쉽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라디안이라는 각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까인데 저는 암산이 빠른데요? 그럴 거면 이제 파이에다 180 넣어서 다 계산해서 60분법으로 몇 사분면인지 판단해 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요. 여기 2파이를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4사분면의 각은요. 2파이에 가까운 각이에요. 보세요. 각이 이만큼이나 회전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4사분면에 도착하려면 필연적으로 2파이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사분면은 2파이랑 친해요. 여기는 이제 2파이랑 친하다. 자, 2파이 한번 보세요. 6분의 11, 2파이랑 가까우려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2랑 가까워야 되는데 6분의 11 어때요? 상당히 2파이에 가깝죠. 왜? 6분의 12파이에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맞나요? 요 숫자들이 2분의 3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은 어렵지만 이 숫자가 2에 가까운지 아닌지는 판단이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한 개만 딱 빠져 있거든요. 마이너스 1만 딱 돼 있어요. 얘도 보세요. 4분의 7파이? 4분의 8파이가 2파이죠. 거기서 숫자가 딱 하나만 줄어 있죠. 얘도 어떻습니까? 3분의 6파이에서
숫자가 딱 하나만 줄어서 5가 돼 있죠. 6이 아니라 위에 분자만 비교해보면 8이고 여긴 7이고 10이고 11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파이에 가까운 이 앞에 개수가 2에 가까운 느낌이 딱 들어요. 3분의 5, 4분의 7, 6분의 11. 그래서 이 앞에가 2에 가까운 녀석들은 4, 4분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문의 각을 만났을 때 얘가 몇 사분면인지 판단하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요. 1보다 업이냐 다운이냐. 1보다 작으면 앞에 곱해진 게 1보다 작으면 무조건 2, 4분면이다 라고 했어요. 1보다 작은데 1, 4분면일 수도 있잖아요. 얘를 못 알아보는 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야 4분의 파이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요 앞에 숫자가 1보다 작네. 그러니까 얘는 2, 4분면이다. 이렇게 할 학생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왜? 4분의 파이는 보자마자 1, 4분면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숫자가 1보다 작으면 웬만하면 2, 4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1, 4분면의 각이 아닌 이상 그 다음에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요게 2에 가깝냐? 그렇지 않냐로 확인을 해보면 2에 가까우면 몇 사분면이다? 4, 4분면이 된다. 2에 가깝지 않으면 뭐가 된다? 3, 4분면이 된다. 그냥 1보다 크기만 하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알면 도대체 어디에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해볼까요? 자,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사인 6분의 5파이 구해라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풀어서는 절대 안 돼요. 첫 번째, 6분의 5파이는 파이에 180 넣으니까 이게 150도네. 그럼 사인 150도가 되는 거고, 사인 150도는 사인 180 마이너스 30도일 거고, 이거 180이니까 사인 그대로 되고, 150도는 2, 4분면이니까 이 플러스 사인 30이 돼서 요거 2분의 1이겠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절대 안 됩니다. 왜? 60분법을 썼기 때문에 60분법을 쓰는 습관을 여러분들 없애야 돼요. 호도법을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방법은 안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보세요. 그럼 혹시 선생님 이런 거는요.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5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니까 그대로 사인으로 바뀌고 2, 4분면이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전 이렇게 할 건데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보여줄게요. 요 표를 외웠으니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사인 6분의 5파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얘는 무조건 사인 6분의 1파이랑 값이 절대값이 무조건 똑같아요. 왜? 6분의 5파이의 친구인 6분의 파이. 자, 분모가 같다면 같은 특수각으로부터 비롯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절대값이 같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분의 5파이는요. 사인 6분의 5파이는 무조건 사인 6분의 파이랑 같고 여기가 이제 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그 부호 결정은 어떻게 한다? 몇 사분면 각인지 보면 된다라고요. 자, 6분의 5파이 몇 사분면인가 봤더니 앞에가 6분의 5네. 숫자가 어때요? 1보다 작죠? 6분의 5라는 게 맞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럼 파이보다 작으면 얘는 뭐다? 2, 4분면이구나. 이걸 지금 제가 쭉 썼지만 요걸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죠. 2, 4분면이네. 2, 4분면 얼싸탄코 생각해보세요. 또 머릿속에 요 4분면 그림이 떠올라야겠죠. 1, 2, 3, 4 올싸탄코. 2, 4분면이면 사인이 양수구나. 그래서 플러스가 돼서 사인 6분의 파이구나. 근데 여기선 자유예요. 사인 6분의 파이를 바로 알고 있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나는 아직 그것까지는 어렵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60분법을 써도 괜찮아요. 특수각이라서 이 녀석을 사인 30도로 바꾸고 사인 30도 얼른 그려본 다음에 만약에 아직 잘 안 외웠으면 2고 1이니까 2분의 1이다. 뭐 요 한 스텝 정도 추가하는 건 괜찮고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배웠으니까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써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연습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탄젠트 4분의 7파이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고 한번 쭉 연습을 해보고 저랑 맞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어떻게 되냐? 얘는 무조건 탄젠트
4분의 1파이랑 똑같고 부호만 결정하면 된다. 4분의 7파이가 몇 사분면이냐? 1보다는 크니까 4분의 7이 3, 4분면 아니면 4, 4분면인데 4분의 7은 2에 상당히 가깝죠. 4분의 8에 1만 차이 나잖아요. 4분의 8이랑 4분의 7이. 그러니까 얘는 4, 4분면이다. 4, 4분면에서 올사탕코하면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아직 탄젠트 4분의 파이가 기억이 안 나면 60분법으로 바꿔서 얘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같은 4자 돌림 45도라고 했고 탄젠트 45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죠. 왜? 가기 쉬우니까 1대1대 루트 2라서 탄젠트 값이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한 번 더 연습해보죠. 코사인 3분의 4파이 얘는 무조건 뭐랑 똑같다? 코사인 3분의 파이랑 무조건 값이 똑같다. 그 다음 뭐만 결정해라? 부호만 결정해라. 3분의 4파이 몇 사분면인지 봤더니 앞에 3분의 4가 1보다 크죠. 근데 2에 가깝지는 않죠. 3분의 6에 가깝진 않아요. 두 개 차이가 나니까 6과 4가.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이고 3, 4분면에서 코사인 음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모르면 그럼 얘는 코사인 60도다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60도짜리 1대2 왜 이래 1대 루트 2대 루트 3에서 코사인 값 2분의 1이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 될까요? 자, 요게 사실 여러분들 조금 번거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번거롭다고. 아, 굳이 나는 여태까지 삼각함수 잘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이 삼각함수가 이런 거 구하는 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그냥 아주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기본 오브 기본. 수학으로 따지면 이거 거의 구구단 같은 거고요. 여러분들 구구단 어때요? 처음 외울 때는 그냥 막 이런 거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맞나요? 구구단 외워두면 편하죠. 구구단이 좀 예시가 안 들면 뭐 제곱단이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뭐 11 곱하기 11, 12 곱하기 12, 13 곱하기 13 이런 거 외우죠. 맞나요? 121, 144, 169 이런 거 외우잖아요. 외워두면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어떤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나는 11 곱하기 11 그냥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외워야 되냐 이렇게도 시간 얼마 안 걸린다 할 수 있어요. 그치만 외워두면 훨씬 편하고 보이는 것도 많고 암산도 빨라지죠. 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인 6분의 5파이를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얘를 사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로 하는 게 굉장히 편해서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굳이 저 방식을 써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요 방식이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뒤에 배울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부등식 그리고 그래프 특히 그래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한번 그냥 외워보세요. 거부감 갖지 말고 요거 어차피 영상 얼마 되지도 않을 거예요. 뒤에 방정식과 부등식까지 배워봤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물론 귀중한 시간이지만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해서 요거 배워두면 삼각함수에 대한 거부감이 정말 말끔히 사라지거든요. 말끔히. 그러니까 저를 믿고 조금 한번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방법을 연구해봤는데 이 방법만큼 쉽고 간단하고 도움이 된 방법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죠. 복습을 한번 하면 요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 오늘 기억해야 될 것들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요 사분면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갖고 있어야 돼요. 올사탄코 요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사분면 한 칸 회전할 때 각이 얼마 필요하다? 2분의 파이가 필요하다. 요거 2분의 파이가 뭐다? 4분면 한 칸 회전시킨다. 2분의 파이가 뭐다? 4분면 한 칸 회전시킨다. 2분의 파이가 뭐다? 4분면 한 칸 회전시킨다. 그럼 4분면 두 칸 시킨 파이는 뭐다? 2, 4분면과 3, 4분면의 경계다. 4분면 3칸 회전시키는 2분의 3 파이는 3, 4분면과 4, 4분면의 경계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0, 2분의 파이, 2분의 1,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죠. 사실 파이는. 그 다음 여기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한 칸이니까 2분의 파이, 두 칸이니까 2분의 2, 세 칸이니까 2분의 3, 세 칸 돌았으니까 4칸 돌았으니까 2분의 4, 2파이 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저 사분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요 특수각의 친구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수각의 친구들 어려울 거 없어요. 일단 분모가 같으면 다 친구예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7, 6분의 11 다 친구고요. 대신 서로 소만 와야겠죠. 즉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분모가 6인 애들만 친구라는 거예요. 4분의 1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다 친구고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 다 친구고 이 친구들을 알아두면 뭐가 좋냐라고 했냐면 삼각함수의 절대값들이 다 같다라고 했어요. 사인 6분의 5파이는 예를 들면 무조건 절대값이 사인 6분의 1파이랑 같고 나는 부호만 결정하면 된다. 그 부호를 결정하려면 이 4분면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4분면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2, 4분면과 3, 4분면의 경계가 얼마냐면 파이라고 했죠. 즉 그래서 파이 1보다 작으면 2, 4분면, 1보다 크면 3, 4분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걸 너무 맹시해서 1보다 작으면 2, 4분면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이 1, 4분면인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앞에 1보다 작다고 해서 이거를 뭐 또 2, 4분면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럼 3, 4분면과 4, 4분면은 어떻게 구분하냐? 4분면의 각들은 4분면의 각들은 2파이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6분의 11, 6분의 12, 2와 굉장히 가깝고 1만 차이 난다고 했죠. 분자가. 4분의 7, 4분의 8과 굉장히 가깝고 분자가 1만 차이 나네요. 3분의 5, 분자가 3분의 6에 가깝고요. 분자가 1만 차이 나죠. 그러니까 4, 4분면의 각들은 2파이에 가까운 걸로 구분을 해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4분면을 알게 되고 그러면 올사탄고를 통해서 부호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각함수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교재 PDF하고 워크북 PDF를 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PDF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워크북에 있는 문제도 다운받아서 아이패드에 풀어봐도 되고 뭐 탭에 풀어봐도 되고 뭐 인쇄해서 풀어봐도 되고 풀어보고 문제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한 뭐 사인 6분의 5파이가 얼마야? 사인 4분의 7파이가 얼마야? 사인 4분의 3파이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니까 쉬울 텐데 혹시 내가 푼 방법이 맞나? 왜냐면 이게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그쵸? 내가 푼 방식이 뭐 맞는지 애매한지 헷갈려 하는 친구들은 요 워크북도 제가 풀이를 올려 놓을 테니까요. 워크북 풀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푼 게 맞는지 쌤이 하는 거랑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 나는 안 해봐도 될 것 같아 완벽히 이해가 됐어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영상 요 배운 거를 단순히 요 정도 구하는 거에 쓰는 거라고 하면 저도 알려주지 않아요.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요 이 그래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같이 다음 시간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